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힘없이 하락해서 무려 마이너스 1.4%의 급락을 보였는데요. 반면 유럽 시장은 시가, 저가, 종가, 고가의 강한 양봉으로 마감을 하였고, 미국 시장도 초반에는 나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자재가 추가 하락하였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이길 발표될 CPI를 앞두고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그리고 기존 롱마인드는 변함이 없는지 등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갭 다운 이후 아주 빠른 속도로 시장이 눌렸습니다. 사실 개장 후 15분이 눌림이 오늘 눌림이 전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 시장이 눌린 것은 트리거야 외국인이 소량 현물 매도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후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중에만 선물 매도를 5천억 가까이 쏟아내면서 시장이 반등을 억제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절반 이상 걷어냈고요. 또 장중에 꾸준히 합성 선물 매수를 쌓아서 오늘의 하락이 연속적인 하락은 아니라는 것에 베팅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한 4번 정도 이 305선에 선물이 도달을 했었죠. 그럴 때마다 여러 차례 합성 선물 매수를 쌓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자리에서는 일방적인 하락 지속을 하기보다는 최소한 쉬었다 가는 것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시장이 왜 첫 15분의 하락 이후에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눌렸을까를 생각해보면, 우선 옵션 시장에서 기관이 콜옵션 매도가 하루 종일 시장을 눌렀습니다. 개인들은 콜옵션 물타기를 거의 6만 계약이나 해댔는데요. 반면 풋옵션은 오후 들어서 순매도를 하기까지 했죠.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지만 저는 만기주에는 당월물 거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강력한 롱감마에 대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콜옵션 물타기를 해서 그것이 2배, 3배 날 수가 있다면 힘들여서 차월물 풋옵션 매도를 해서 세타 빨먹고 델타로 먹기를 기대하는 게 좀 바보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옵션 매수자들은 결국 옵션 매수를 휴지로 만들게 됩니다. 혹은 옵션 매수의 장점인 길게 가져가서 이 감마 효과를 누리는 것, 이것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이것은 마켓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이번 제가 이제 바닥을 보는 이 300에서 310 구간, 요 구간에서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롱 포지션을 계속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장이 이번 주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지 다음 주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차월물 풋옵션 매도 전략은 이렇게 이번 주에 반등하든지 다음 주에 반등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당월물 콜옵션 매수 전략을 갖는다? 그러면 이번 주에 못 올라가면 투자금 전부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당월물 풋매도도 잘 안 하는 이유는 사실 풋매도가 지금 뼈밖에 안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이 감마를 아주 제대로 두들겨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당월물에 대해서는 만기주에 잘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콜옵션 매수했던 게 이 점심 이후에는 손절매를 시작했어요. 오후 2시에 시장이 304.15포인트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때 기관 투자자들은 콜옵션 매도분을 적극적으로 이익 실현, 즉 환매를 했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 종일 그렇게 콜옵션 매수 물타기를 했던 것을 그 바닥에서 이 4만 계약이나 익절이 아니라 손절매를 했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돈을 갖다 바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외국인들이 됐든 기관 투자자가 됐든 이 만기주 치고는 상당히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단 기관이 현물 매도는 전적으로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것이었는데,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 또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오히려 순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총량, 매수 규모 전체도 500억의, 매도 규모도 500억에 미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옵션 만기주에 개인이 콜옵션 매수 물타기를 해서 시장이 눌린 거지, 또 투자 심리가 약해서 눌린 거지, 이게 적극적인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막 쏴서 내일도 하방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 미결제 약정 또한 오전장에 얼마 증가하지도 않았고, 또 오후에는 장중의 증가 물량 다 청산됐죠. 프로그램 매도 또한 선물 베이시스가 여전히 양호한 콘텐고를 유지하면서 차익 매도 또 비차익 매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약한 이유를 좀 더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선 개장 초에 니케이 선물이 강력한 하락을 보였어요.
그리고 엔화가 다시 살아난 등 아시아 세션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온 데다가 전일 나스닥 선물 급락 조정 등 이 미국 시장이 쉬어가겠다는 심리로 아시아 세션이 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약해서 밀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공격적인 매도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한 롱 관점은 변함없이 유지 중입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세션의 핵심은 이 본장 개장 후 유럽 증시가 초반 30분 동안 조정을 받고 나서는 바닥을 확인하고 미국 세션 들어서 초강력 상승을 했다는 것인데요. 비록 미국 세션 마감 무렵에는 조정을 보였지만 어쨌든 현물은 종가 고가로 마감했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시장이 방어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유럽 세션 개장 후 독일 장기물 중심으로 채권 시장이 폭등을 했어요. 30년물은 3%대 상승을 그야말로 숏 스퀴즈가 나듯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렇게 유럽 채권 시장이 상승하면서 미국 국채도 끌어올렸고 3분기 들어서 채권 시장 강세는 주식 시장 조정 이런 공식이 있었는데 유럽만큼은 계속해서 채권 시장은 초강세 그리고 주식 시장은 버티기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배경에는 ECB는 이 7월에 어쩔 수 없는 25pp 금리 인상 스타트를 하긴 하겠는데 이후에 과연 유럽이 펀더멘털이 금리 인상 지속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독일 국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장기물 위주로 매수가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이탈리아 국채는 얼마 못 오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 국채의 상승으로 미국 국채도 미국 세션 들어서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게 본장 개장 전에 이미 미국 국채가 갭 상승해서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제 새벽 2시에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30년물도 있는데 의외로 이 입찰 수요 부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는 갭 상승해서 올라온 부분은 죄다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오후장에 미국 증시가 장중에 상승한 부분을 빠르게 반납하면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살아나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이길 CPI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즉 유럽은 어떻게 되든 미국이 물가 지표가 조금이라도 꺾인다면 그러니까 일부에서 YY로 9% 보여줄 것이다. 이런 우려보다도 조금이라도 낮게 나온다면 시장의 우려는 과도한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채 시장의 랠리는 좀 과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오후장에 나스닥 지수가 밀렸을 때 채권 시장은 전혀 살아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통화시장에서는 유로달러의 패리티가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언론 헤드라인만 충격이었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모습이었다고 할까요? 일단 아시아 세션에서 이미 1달러에 근접을 했어요. 그만큼 많이 눌렸죠. 그러다가 증시가 초반 30분대 눌릴 때 그리고 또 증시가 이후에 반등할 때도 그 1달러에서 근접해서 더 밀리지 않았어요. 반등은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1달러 선에서 계속 이제 비비니까 더 이상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한 7시부터는 유로 달러가 다시 숏커버가 나왔어요. 근데 유로와의 그 숏커버링과 함께 유럽 증시도 미국 지수 선물도 강하게 올라서 유로화는 유럽 세션 마감까지는 강세를 보였거든요. 오히려 원자재 통화인 오지 달러가 좀 눌린 게 좀 불편한 모습인데 이것 또한 이 상품 시장에서 구리,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게 급락한 것을 보면 나름 잘 버텼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유로엔인데 이 아시아 세션에서 이미 유로엔이 137.2선까지 밀렸죠. 근데 거기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유로엔이 137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장대음봉 나온다 이러면 강한 리스크 오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이 아래 꼬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면 이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항구에서 농산물 선적이 시작되었다는 뉴스와 함께 하루 종일 농산물이 급락을 했습니다. 구리도 아시아 세션 시작 후 잠깐 반등을 주었다가 하루 종일 흘려내렸는데요. 기름도 적극적인 매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반등이 힘이 사라지면서 맥없이 밀렸죠. 한 번도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유럽 세션 들어서는 브렌트 기름이 차례차례 102달러 깨고 100달러 깨고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유가의 하락폭에 비하면 굴뚝 주식들이 많은 이 영국 지수도 상대적으로 강했고 또 미국 세션에서 기름 주식이 밀렸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하락을 시장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특별한 뉴스가 없는 가운데 시장이 111달러까지 반등을 하지 못하고
$105에서 기름이 꺾인 것은 투기적 수요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름 롱에 대한 베팅은 한동안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골드만이 뭐 $360 외쳤을 때가 아주 정확한 꼭지였네요. 참고로 유로화가 장중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는 동안 기름도 또는 기타 커머디티들이 같이 하락을 했는데 이 유로화가 반등할 때 나머지 커머디티들은 반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커머디티 하락은 조금 투기적인 수요가 더 빠져나오고 마지막 손절 나오는 그런 과정이지 유로화 약세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에서 바닥 찍고 그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면서 따라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장 개장 후 나스닥 선물은 10분 만에 12,000포인트를 아주 빠르게 넘기기도 했죠. 하지만 상승 탄력이 이어지지 못하고 15분 만에 밀리기 시작해서 오전장 상승분을 모두 내주고 이후 30분 동안은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11,800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새벽 2시에는 언더슈팅분도 모두 극복해냈는데 이렇게 되면 오후장에는 이 횡보장으로 마무리하면서 이길 CPI를 앞두고 위아래 꼬리 돗질을 만들어서 마감할 가능성이 컸는데 새벽 4시에 루머가 돌았죠. 그 이길 CPI에 대한 가짜 뉴스 뭐 10%가 넘긴다. 이런 이게 그 돌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가짜 뉴스 영향인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투자 심리가 지금 빠르게 냉각되면서 개장 초에 물렸던 물량들 그리고 장중 매수가 들어온 물량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스탑로스가 나와서 마이너스 1% 넘는 음봉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장중에 이 변동성 지수는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수의 실질 변동성은 굉장히 낮았는데 변동성은 상당히 잘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급락이 나왔는데 그 급락의 변동성이 터진 게 아니라 변동성이 오히려 그 장중에 눌린 게 실현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전장에 윗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 그때는 변동성 얼마 안 올랐고 새벽 3시 이후에만 변동성이 튀었다. 그리고 새벽 4시 35분에 지수가 저점을 찍을 때 변동성은 아시아 세션에서 기록한 수준 거기밖에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변동성이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변동성은 후행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정도지 뭐 시장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강한 하락을 한 게 눈에 띕니다. 뭐 구조조정이 일부러 인력 감축이 있었다는 소식 그리고 또 뭐 모건 스탠리가 그 타겟 프라이스를 $372에서 $354로 낮췄다. 뭐 이런 게 하루 종일 매도 압력에 시달리는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기술적으로 딱 얻어맞을 자리에서 시초가부터 매도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긴 그림으로 봐서는 이 IT 기업들에 대한 과잉 수요가 지금 계속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드는 거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과도하게 빠졌네? 이런 리바운드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반면 기름 주식은 유가 하락에 비하면 뭐 거의 빠진 것도 아니죠. 뭐 기름은 6% 넘게 빠졌는데 뭐 엑슨모빌, 쉐프론 이런 거는 2%도 안 빠졌어요. 기름 회사들이 이번 유가 하락이 나오기 전에 고가에서 상당량 매도 엣지를 쌓았어요. 특히 $110에서 $120 구간에 아주 대량의 매도 엣지가 쌓여있죠. 그래서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기름 회사들 실적은 함께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주들인데 금융주들 대부분 시가저가로 출발을 해서 오전장에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에 CPI에 대한 가짜 뉴스가 돌면서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길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봐야겠지만 오늘 윗골이 다른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에서 양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정도의 반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 단독으로 달리긴 좀 부담스럽겠지만 저는 일방적인 하락 지속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특히 나스닥 급락 마감으로 우리 시장 갭다운 나온다? 그럼 오히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이번 물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 잡지 않고 계속해서 8월 물에서만 풋옵션 매도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구리롱을 328선에서 잡기 시작했어요. 이 가격은 LME 시세로 환산할 때 톤당 $7,350 수준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 $6,800까지 밀릴 때는 계속해서 롱 관점으로 밀릴 때마다 매수를 늘릴 계획이에요. 대신 수량은 최대 10개까지만 늘릴 거고 중간중간에 반등 나올 때마다 매수 물량을 좀 줄이면서 트레이딩 바이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매수 관점을 가는 이유는
이 투기 수요가 빠져나가는 것은 이미 6월 한 달 동안 다 이루어졌고 7월에 나오고 있는 건 이건 언더슈팅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더슈팅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강한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는 90달러를 깰 수 있다고 보고 기름 매수는 손대지 않고 있어요. 구리가 톤당 7,000달러라는 얘기는 2018년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건데 기름이 90달러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전쟁 프리미엄을 그냥 일부 돌려주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근데 이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름 하락은 이 하루에 마이너스 6% 움직이면 그 다음날은 3% 반등도 나와요. 그러니까 불규칙한 하락이 나오면서 풋옵션 매수자들을 상당히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그래서 기름 숏을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풋매수보다는 콜옵션 매도로 편안하게 이익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PI 이야기 간단히 해보면 CPI 리스크에 대해서 시장이 과민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 미국 논팜도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근데 시장은 조용히 올랐습니다. 이번 주 월화는 기술적 분석상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 거고 CPI가 충격적으로 9% 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종가 저가의 음봉이 또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가 조금 꺾였다 해도 바로 리세션이라고 경기 민감주를 꺾일 건가?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이 나스닥이 급락했을 때 그 찌라시가 돌았다는 게 CPI가 10.2%로 나왔다고 해서 지금 밀린 거거든요. 그런데 장 마감 이후에 그 뉴스가 가짜 뉴스라고 정정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정정 보도가 아니라 이제 그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스닥 선물은 강하게 반등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반등 얼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얻어맞은 것에 대해서 정작에 내일 그 CPI 발표는 오히려 반등이 어떤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을 단순화해서 CPI 발표 전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다가 CPI 발표와 함께 증시가 눌리면 본장에서 매수 관점, 그리고 CPI 발표와 함께 증시가 튀어버린다? 그러면 일단 기본 수량은 따라잡으면서 눌림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나스닥 선물 매수 계속 하다가 오후에 급락으로 일단은 손절을 하고 4시 35분에 다시 잡긴 했는데 수량을 많이 못 잡았어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CPI가 그때까지만 저는 그 가짜 뉴스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충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봤는데 다행히 그래도 언더슈팅 주고 반등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 메인 수량은 저는 CPI 발표 이후에 좀 잡아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상품 선물이든 지수 선물이든 저는 여기서 더 밀리는 게 가능할까? 왜냐면 밀릴 수는 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빠릅니다. 왜냐면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스탑로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나올 재료가 없어요. 아무리 CPI 쇼크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밀리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그래서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전에는 일단은 계단식으로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눌림 시에 매수 관점을 하자. 요 관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